Voyager ICE 엔진은 제2세대 소형 항공기용 아키텍처입니다. GE와 사프란 항공 엔진의 합작 투자인 CFM 인터내셔널의 일부입니다. 2019년에 에어버스 A380 생산이 종료되었다. 항공사들은 초대형 여객기를 선호하지 않는 산업 변화에 따라 계획보다 일찍 해당 항공기를 퇴역시켰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A380 이야기의 마지막 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년 후 한 대의 A380이 매우 다른 이유로 다시 하늘에 올랐다.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도 화물을 싣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에어버스는 노출된 팬 블레이드를 가진 새로운 엔진 설계를 시험하기 위한 비행 시험기로 A380을 선택했다. 어제 발표한 새로운 혁신적인 엔진이 산업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엔진이 회전하는 360도 비디오가 있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실제 모델이 있으면 정말 멋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설계는 수십 년 전에 시험되었지만 소음이 너무 크고 상업 비행 승인을 받기 어려워 도입되지 못했다. 그 엔진은 CFAM 라이즈라고 불린다. 기존 엔진 케이싱을 제거하고 팬블레이드를 개방된 공기에 노출시켜 오늘날 가장 효율적인 엔진 대비 연료 사용을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험이 성공하면 미래 항공기 설계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실패하면 이 아이디어는 한 세대 동안 다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항공기는 산업계가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믿었던 바로 그 항공기이다. 잘못된 시기에 도착한 거인. 에어버스 A380이 2007년에 상업 운항을 시작했을 때 이는 오래된 항공 신념의 정점을 나타냈다. 더 큰 항공기는 좌석당 비용을 낮추고 비행 횟수를 줄이며 혼잡한 공항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최대 탑승 인원이 일반 항공사 구성에서 500명을 넘고 이론상 더 많아 A380은 높은 밀도의 국제 노선을 지배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 항공기는 성능 목표를 달성했고 탑승객용 객실 편안함이 뛰어났으며 구조적으로 견고함을 입증했다. 소음 수준은 더 작은 많은 항공기보다 낮았고 승객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급격히 변했다. 항공사들은 점차 규모보다 유연성을 선호했다. 승객을 한 거대한 항공기에 모으기 위해 허브를 이용하기보다 항공사는 더 작은 쌍발 와이드바디기를 직접적인 점대점 노선 운영에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보잉 787과 에어버스 A350 같은 항공기가 2차, 도시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고 재정적 위험도 줄일 수 있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초대형 항공기 수요가 폭락했다. 2019년에 에어버스는 A380 생산을 중단했다. 여러 대의 항공기가 조기 퇴역하거나 보관되거나 해체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 항공기 자체는 여전히 어떤 상업 플랫폼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항공이 결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아이디어. A380의 쇠퇴 훨씬 이전의 추진 엔지니어들은 다른 문제, 즉 연료 효율성 문제를 추구해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연료 가격이 상승하자 제조사들은 오픈 로터, 즉 덕트가 없는 팬 엔진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설계는 전통적인 나세를 제거하여 큰 노출된 추진 블레이드가 낮은 속도로 대량의 공기를 이동시키도록 했다. 그 결과 추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G36, G36과 프렛 앤 휘트니, 앨리슨의 5578DX, 578DX와 같은 시범 프로그램은 연료 소모를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20%를 초과하기도 했다. 기술적으로는 개념이 작동했다. 그러나 운영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소음 수준이 특히 이륙과 상승 시에 과도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터는 진동과 기계적 복잡성을 유발했다. 재료는 이상적보다 무거웠고 항공역학적 제어는 당시의 계산 도구에 의해 제한되었다. 또한 인증 기준은 비전통적 구조에 훨씬 덜 관대했다. 1990년대에 연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업계는 오픈 로터 추진을 포기하고 덕트 터보팬 정제에 집중했다. 이 개념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연기되었을 뿐이다. CFM 라이즈가 실제로 무엇인가? CFM 라이즈는 지속 가능한 엔진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Revolutionary Innovation for Sustainable Engines의 약자로 포기된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설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에 공식 공개되었으며 GE 항공우주와 사프란 항공엔진 간의 50대 50 합작회사인 CFM 인터내셔널이 공동 개발한 기술 시범 프로그램이다. 목표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추진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특징은 엔진 덕트를 제거한 것이다. 라이스 오픈팬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터보팬의 약 10에서 12대 1에 비해 거의 20대 1에 가까운 바이패스 비율을 갖는다. 바이패스 비율이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공기를 낮은 속도로 가속시켜 추력을 발생시키며 이는 본질적으로 효율이 더 높다. 팬 자체는 지름 약 4m이며 3차원 직조 탄소 섬유 복합재 블레이드를 사용한다. 이 블레이드는 새 충돌, 피로 하중 및 극심한 원심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감속 기어박스는 터빈과 팬이 서로 다른 최적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과거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설계와 달리 라이스는 단일 로터와 적극적으로 제어되는 스테이터 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테이터는 공기 흐름을 곧게 펴고 압력 분포를 관리하며 소음 완화에 도움을 준다. CFM은 CFM 랩과 같은 차세대 엔진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연료 소모를 최소 2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료 연료 그리고 미래 적합성. 오픈팬을 넘어서 라이스는 여러 첨단 기술을 통합합니다. 엔진 코어는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와 고온 합금을 사용하여 무게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높은 작동 온도를 허용합니다. 더 높은 온도는 연료 소비 감소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인 열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이 아키텍처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와 완전히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미래의 수소 연소 개념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라이스 자체는 수소 엔진이 아니지만 디자인 철학은 장기적인 탈탄소 경로와 일치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요소도 광범위한 기술 로드맵의 일부로 평가되고 있지만 초기 시범기 구성의 중심은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함께 라이스를 현재 추진 기술과 미래 저탄소 항공 개념 사이의 다리로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A380 이 시험 플랫폼이 된 이유. 오픈팬 엔진 시험은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가 수용할 수 없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노출된 팬은 상당한 지상 간극을 필요로 합니다. 큰 직경은 상당한 구조적 및 공기역학적 하중을 부과하여 넉넉한 안전 여유를 요구합니다. 비대칭 추력 시나리오는 비행 시험 중 관리 가능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은 엔진과 동체 사이의 분리를 필요로 합니다. 에어버스 A380은 이 요건을 독특하게 충족합니다. 높은 날개 위치, 대형 착륙 장치, 그리고 4대의 엔진 구성은 한 대의 실험용 엔진을 장착할 수 있게 하며 나머지 엔진들이 중복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항공기의 구조 용량과 비행 제어 권한은 고위험 추진 시험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에어버스는 이미 여러 대의 A380을 비행 실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하이브리드 추진 연구와 수소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라이스 시험에 A380을 사용하는 것은 향수 때문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선택입니다. 테스트 단계 및 일정. 라이스 프로그램은 단계별 검증 방식을 따릅니다. 초기 테스트는 지상에서 구성 요소 및 하위 시스템 검증에 중점을 둡니다. 팬블레이드, 기어박스, 스테이터 및 지원 시스템은 비행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내구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칩니다. 초기 비행 테스트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운용하는 개조된 보잉 747기에 대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역사적으로 동력 장치 테스트 플랫폼으로 사용되어 새로운 엔진 개념을 통제된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단계는 2020년대 후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유모 라이스 오픈팬 엔진이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 시설에서 에어버스 A380에 탑재되어 비행할 예정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음, 진동, 공기역학적 상호작용, 성능에 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서비스 개시는 주로 차세대 단일 통로 항공기에서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가 하지 않을 것. CFM 라이즈는 에어버스 A380을 부활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에어버스는 이 항공기의 생산 재개,
개조 또는 상업적 재진입에 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매우 대형 항공기보다 쌍발 광동체 및 고빈도 운항을 선호합니다. A380의 본 프로그램 내 역할은 일시적이고 기술적인 것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 참여는 종료됩니다. 검증과 부하를 혼동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요한가? 라이즈의 중요성은 단일 항공기 유형을 훨씬 뛰어넘는다. 개방형 팬 추진이 규모에 맞게 실현 가능하다면 항공기 설계 제약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더 높은 효율성은 연료 비용을 줄이고 노선 경제성을 재구성하며 용량을 줄이지 않고 배출량을 낮춘다. 설계자들은 덕트형 엔진 구조에 의해 제한되었던 유연성을 되찾는다. 규제 당국에게는 배출 목표를 향한 신뢰할 만한 경로를 제시한다. 항공세계는 상업 항공에서 가장 큰 운영 비용인 연료 비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라이즈는 특정 비행기를 약속하지 않는다. 미래 항공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한다. 에어버스 A380은 상업 제품으로서 실패했다. 그 결과는 확정되었다. 하지만 항공 역사에서 실패한 항공기들이 종종 가치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임무에서 A380은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미해결 질문들을 싣고 있다. 개방형 팬 추진이 현대의 소음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효율성이 점진적이 아니라 도약할 수 있을까? 항공이 규모를 희생하지 않고 탈탄소화할 수 있을까? A380이 다시 하늘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에 이 비행기는 무엇이 하늘을 지배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